시간에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의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2022년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주시면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989 두 글자 김본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에서는요. 오늘 언급되는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과 함께 주중에 시황과 정확한 주식에 대한 교육 내용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토요일 저희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뭐 이번 주가 사실 벚꽃 축제가 좀 있었어요. 벚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 벚꽃이 피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예, 벚꽃이 빨리 벚꽃 축제 분위기가 좀 안 났는데 그래도 벚꽃 축제가 지난주 주말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또 벚꽃 축제를 또 가봤습니다. 네.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그냥 곧 리오프닝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12시까지 정말 그 사람들이 발디툼 없이 석촌호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벚꽃 축제 하고 즐기고 계셨는데 저는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이제 조만간에 곧 리오프닝이 현실화되겠구나. 근데 이게 해외까지 나가는 리오프닝은 약간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리오프닝을 가야 되느냐. 국내 소비 위주의 리오프닝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국내 소비 위주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뮤지컬도 보려고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가려고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얻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오늘 또 시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오프닝 때 저희 일상에서 찾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찾은 투자 아이디어는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버거킹 아시죠? 버거킹이라는 네.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네. 가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질려서 한국에 와서는 안 먹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가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와퍼 버거를 제외하고는 프렌치 프라이에 대한 뭐 모양, 메뉴, 맛 다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는 불고기 버거 같은 특별한 메뉴가 있어서 아, 굉장히 현지화 전략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네네. 이제 인도 현지인들도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든요. 네, 거기가 근데 1위죠. 점유율 1위입니다. 삼성이. 네, 근데 이 겉모습은 같은데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이 훨씬 낮고 속에 있는 어플도 몇 개가 빠져 있는데 그 대신에 인도의 중산층 분들이 훨씬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저가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뭐 유명 옷 브랜드들도 이와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 또 보니까 이제는 봄철이고 본격적으로 조금 꽃샘추위가 확실히 지나간 다음에 따뜻한 봄 날씨, 이제 여름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쁜 옷도 많이 입어야 되고 골프복, 운동복도 많이 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 있잖아요.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다시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번에 재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아예 이제 완화가 아니고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2년 넘는 시절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었고 뭐 앞으로 한동안은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또 벗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아봤대요. 근데 뭐 저희야 뭐 일상적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처음 받으신 분이 이제 가장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이 들어가는 화장품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마기꾼이라고 또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스크 위에
얼굴만 딱 여기 눈 밑만 화장을 하고 위만 화장을 하고 마스크 부분 또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해요. 그만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왔었을 때는 확실히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다시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눈 화장을 제외하고 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시즌과 더불어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존슨앤존슨 다들 아시죠? 네. 뭐 로션으로 이제 좀 유명하지만 이제 그 외에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니베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기업인데 일단 최근에 그래도 급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80유로였던 가격대가 지금 100달러대까지 이제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준 모습이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여름철이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는 시기와 이제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 주가의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언급해 주셨고요. 김용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할 때? 일단 뭐 아까 인도 얘기하신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가 원래 이제 고유의 문화가 많잖아요. 고유의 자기 문화가 많아서 삼성전자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글로벌 현지 전략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인도 고유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샤오미가 급격하게 추격을 했었는데 샤오미하고 인도하고 지금 1, 2 다툼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에선 좀 승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통신사가 있는데 제일 큰 통신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통신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전자하고 상당히 긴밀해요. 네. 그 통신사가 그 뭄바이의 가장 큰 빌딩 갖고 있는 그 통신사거든요. 통신사 그분 따님 결혼식에 따님 생일날 막 한 1,000억 원 쓰시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 인도 거기에 생일에 초청돼가지고 인도 현지 북장을 하고 서 계시는 모습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인도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류 관련주 얘기인데 확실히 근데 의류 관련주는 가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옷값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때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FNF 보시면 아시겠지만 FNF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좀 한 템포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 뭐 힐라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힐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북미 소비 회복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힐라홀딩스 쭉 밀렸다가 이제 북미 쪽에서 소비 회복을 좀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은 의류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힐라홀딩스는 미국 쪽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을 하진 않고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저기 안타스포츠랑 해가지고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아도 그렇게 돈 많이 못 버는데 미국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힐라홀딩스가 미국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힐라홀딩스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거보다는 저는 확실히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오늘 아침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제 4월 15일 날 방송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전면 해제하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내수적으로 수혜받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밤 12시까지였다가 새벽까지 다 이렇게 뭔가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뭔가 술을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시지 네. 않을까요? 네,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술을 이제 개인적으로 먹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들 보면은 심야에 뭔가가 추가로 열린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는 게 바로 극장이죠. 네, 극장이라서 CJ CGV가 오늘 1.26%, 그다음 제이 콘텐트리 오늘 제이 콘텐트리는 오늘 5%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이 콘텐트리가 사실 메가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5% 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이슈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심야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수혜가 온다. 수혜가 오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리오프닝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주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노란톡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노란톡 안에서는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여러분 교육 자료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연 1.25%에서 1.5%로 전격 인상한 건데요. 금리 인상에서도 성장주들이 계속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 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한 국내 증시 예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통이죠. 금통위에서 이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번 금통위가 뭐냐면 왜 재밌었냐면 배경을 일단 아세요. 배경을 먼저 알아보세요. 자,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는 해야 되는데 일단 총재님이 안 계세요. 네. 한국은행 총재님이 금융통화위원장인데 이 총재님이 이제 공석 있죠. 퇴임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공백 있어도 되냐? 원래 공백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 어느 정도 좀 감안해가지고 선임을 하겠다 그래서 차기 정권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선임을 안 했어요. 차기 정권이 결정나니까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 너가 마음대로 뽑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잘 뽑았어요. 제가 뽑았는데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뽑아야지 왜? 근데 법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도 상관없어요. 예, 법적으로는 사실 상관없죠. 그건 배려죠, 배려. 배려가 무조건 의무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뽑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된 게 아닙니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가 없는데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리게 되면 총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총재가 무조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분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총재가 없는데도 만약에 금리를 멋대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혹시나 안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리를 만약에 우리나라 안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미국이 FOMC에서 분명히 금리를 한번 더 올릴 거예요. 그것도 50bp를. 50bp 빅스텝으로 한번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음 금통위에 전에 또 미국 FOMC 또 있어요. 그러면 금리 차이가 25bp밖에 안 나버려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고. 그럼 완전히 이게 간격이 확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번 금통위 때 금리 총재님 안 계셔도 무조건 올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장 없이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됐고요. 금리가 25bp 인상했는데 만장일치로 인상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는 1.50%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비슷하게 밟고 한 번 더 올려버리면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성장도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안 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 차가 많이 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 나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미국의 돈을 굳이 우리나라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다 돈을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금리 차이를 어느 정도 갭을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금이 안 나가고 버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려줘야 돼.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빠르게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과연 그거 받쳐주느냐.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성장 둔화에도 물가 상방 위험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렸다. 이번에 안 올렸으면 미국 금리하고 25bp 차이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 자본 이탈이 상당히 심했을 거다. 자, 3월에 소비자 물가가 4.1%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4% 찍었어요, 이제. 자, 4%대 진입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4%다. 자, 저는 왜 잘 못 느끼겠죠? 체감은 거의 10%인데. 체감 물가는 10%가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물가 통계는 어떻게 내는 건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론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 4%가 나오나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19일 날 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인데요. 차기 이제 총재님 되실 확률이 아주 높죠. 뭐 웬만하면 청문회 통과하니까. 자,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엘리트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하셨고요. 마지막에 계셨던 데가 국제통화기금 I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금융 매크로 정책 쪽으로는 거의 뭐 원탑이시다. 우리나라 사실 이분 말고는 딱히 없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분이 약간 매파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근데 이분이 알려지기로는 이창용 후보자님이 매파가 그렇게 매파는 아니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좋아했어야 되는데 원래. 근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얼마나 비둘기파를 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약간 비둘기파적인 걸 원해요. 왜냐?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거든요. 비둘기파야지. 매파적이면 금리만 엄청 잡고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을 위해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꼭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그랬잖아요. 금리 올리지 말라고. 자기 경제 성장이 좋아야 되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 5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포커스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5월 3일 날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요게 얼마로 끝나는지 금리를 얼마 올리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이미 빅스텝 갔어요. 뉴질랜드 호주가 왜 중요하냐면 뉴질랜드 호주는 통화가 뭐죠? 달러인가요? 호주 달러잖아요. 아, 네. 달러를 이름 바꿔 호주 달러로 쓰잖아요. 좀 그 비율만 좀 다르게. 그래서 미국이 올리잖아요.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갭을 똑같이 맞춰놔요. 홍콩, 호주, 뉴질랜드는 거의 미국 통화 정책하고 그냥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는데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에서 얼마를 올리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이미 미 연준하고 교감을 했을 거예요. 다 교감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FOMC 대응이 분명히 현재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뭘로 반영돼 있냐? 50bp 인상 확률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 금리를 25bp 올렸고 50bp 올리면 차이가 이제 0.50 정도 나거나 2호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까지 가면. 자,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가계대출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중에 주담보가 현재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주담보가 쭉쭉 떨어지는 이유는 주담보의 금리가 지금 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7%까지 올라가지고 주담보를 안 받죠 이제. 주담보가 7%까지 올라왔고 반면에 전체 가계대출은 근데 증가하고 있어요. 소폭 지금 다시 다 바운드하고 있다. 자 이렇게 현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체 가계대출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회의가 좀 매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추인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추가적으로 금리는 더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반등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보다 물가 상승이 조금만 적게 나오면 바로 지수는 반등 나온다. 그러려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고채 10년물인데 미국 고채 10년물이 의미 있는 라인을 이게 트렌드 상단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향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돌파하면 쭉 가느냐거든요. 당연히 돌파하면 쭉 가느냐로 보고 있겠죠 다들. 돌파하면 쭉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3년 기준금리하고 그냥 기준금리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차이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시장에서 반영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0bp가 만약에 아닐 경우는 지수가 반등할 거고요. 그 다음 50bp보다 더하게 빅스텝을 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현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FOMC가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건데 우리나라가 기준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미 연준하고 0.50% 이상 격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된다. 금융주 관련 보셔야 되고 건설주가 요즘에 잘 가다가 안 간 이유가 금리가 오르면 건설주는 주로 대출로 땡겨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CPI, PPI 발표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본부장님이 이제 미국 시황까지 거의 정리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CPI 발표 날 일단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요일 9시 저녁 9시 30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상승이 오히려 되려 상승을 가져가고 일단 포인트 자체가 전년 대비 8.5%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례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슈팅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5분 동안 움직임 변동성이 거의 160포인트를 넘게 들어 올려줬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장 때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가 이제 낙폭을 보여줬고 다음날 이제 PPI 발표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첫날에 이제 CPI 발표 때
일단은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높은 수준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밀렸던 거고 이제 다음 날 이제 PPI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될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3월 같은 경우가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팔라듐 가격, 니켈, 뭐 다른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의 이제 수준으로 더 높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는 이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고점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수요일 날은 오히려 PPI 발표 때 이후로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준은 지금 계속적으로 뭐 브레이너드 이사 뭐 나머지 이제 연준 관련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설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50bp 인상이었어요. 이거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예방 주사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미리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정말 50bp를 올렸을 때 충격을 안 주는 거지. 얘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또 올려버리면 시장에 또 충격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준과 지금 미 정부의 입장에서 제가 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금리 인상은 50bp로 갈 것이다. 일단은 다음 금리 인상은 지금 아까 본부장님 90%라고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94%, 95%까지 보는 경향도 있어요. 거의 이제 이 정도면 거의 100%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달아 빅스텝으로 50bp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일 가격의 상승입니다. 오일 가격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은 단행을 하되 금리 인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안 낮아지는 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투자 시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로 본격적인 하락장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만 좀 조심하자. 일단은 50bp는 확실하고 50bp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금통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접속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슈 남아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에 더해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사태, 그리고 정보 지출 감소까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향후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 원인과 이제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걱정하는 게 아니 도대체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요? 다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가 안 올라요? 다 삼성전자 안 올라서 지수도 안 올라요. 막 이러면서 막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보시면은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정말 이제 하락의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라면서요. 근데 왜 안 좋나요? 삼성전자는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실적 발표할 때 올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떨어져요, 이상하게. 자, 삼성전자 그럼 언제 오르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1월 달에 실적 발표했겠죠? 떨어지죠? 예. 네, 떨어지죠. 2월 달에 지나니까 반등하죠. 자, 보세요. 자, 10월 달에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예, 떨어졌죠? 예, 11월에 이때 다시 오르죠? 그렇죠? 여러분 실적 발표하는 날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패턴상 삼성전자는 미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첫 번째 기술적으로 그냥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PPT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PT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자, 힘을 못 쓰는 IT 반도체 전기전자. 자, 먼저 삼성전자만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D램을 보면 삼성전자 그냥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 500조에 달하는 500조인데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 450조까지 까먹었는데 국내 1위입니다. 예. 1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액이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야, 최고 나왔어요. 근데 부분별 영업이익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별 영업이익 발표 안 해요. 잠정 실적,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할 때 2번 나와서 발표하는데 첫 번째는 잠정 실적. 그러니까 대충 어바웃 썸 해가지고 대충 한번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뒤에서 한번 정확하게 발표를 해요. 요걸 2번 나눠서 하는데 잠정 실적 발표할 때 부분별 얘기가 안 나와요. 부분별 영업이익 원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추정한 겁니다. 반도체가 한 8.6조 원 정도 나왔을 것 같고 DP가 뭐냐면 그 드라마 DP가 아니라요. 디스플레이 DP 1조 원 정도. IM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3.8조 원 정도. C가 가전인데 가전 7천억. 하만이 인수한 회사죠. 1천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실적 잘 나올 건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미리 다 알고 있었냐? 이미 마이크론이 3월 달에 실적 발표했고 TSM 실적 발표까지 따지면 전부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3인데 감히 메모리 반도체 3위 따위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 1위가 그럼 당연히 더 잘 나오죠. 1위가 원가가 더 싼데 반도체는 여러분 규모 경제라서요. 업계 1위가 비용도 더 싸고 원가가 훨씬 쌉니다. 수익도 훨씬 많이 나요. 되게 불공평한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약세냐?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악재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GOS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가 잘 팔렸어야 되는데 애플한테 원사이드로 밀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BH 주가랑 보세요 한번. 애플 관련주 주가. 하늘을 날다 못해 지금 뚫고 있어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부품사들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오늘 파인테크닉스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 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어제 올린 거는 분할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자, 부품사들 좀 안 좋은데 삼성 스마트폰 GOS 문제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스마트폰이 이제 AP 헤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같은 거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발열을 시키는 게 근데 발열이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에다가 삼성전자가 원래 쿨패드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쿨패드를 넣으면 이제 발열이 좀 잡아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쿨패드 비용이 좀 아까웠나 봐요. 이거 왜 이렇게 잔도풀이 한지 삼성전자가 돼가지고 이런 잔도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잔도풀이 한다고 쿨패드를 뺐어요. 쿨패드 뺐더니 발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발열이 심하면 삼성전자가 도대체 이 생각을 누가 했는지 이 사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삼성전자. 자, GOS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능을 다운시켜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쓰고 있는데 성능이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요. 누가 씁니까 이걸? 게임하다 다 끊기고 맨날 그러는데 전화통화다 끊기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문제가 크게 터졌고요. 두 번째는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 비메모리 바운드리에서 5나노 공정에서 계속 수율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수율이라는 게 뭡니까? 분량이 아닌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분량이 계속
계속 유지가 되고 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5나노 공장이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총 때 삼성전자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대책은 모르겠고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요것 때문에 퀄컴이 TSMC에다가 틀어버렸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원래 삼성전자 수주 줬다가 틀어버렸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TSMC가 생산하는 AP칩도 지금 발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율이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니다. 5나노 공정의 전체적인 문제가 다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다, 여러분. 싹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거? 지수가 안 간다. 지수가 가야 뭘 해보든가 말든가 하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50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가 얼마인데요. 예. 이 삼성전자 혼자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지수가 가야지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온다.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은 지금 현재 안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버티는 건 딱 하나. 여러분 환율. 기가 막힙니다 환율이 아주 그냥. 예, 진짜 지금 1달러에 1230원까지 가잖아요. 자, 이거 엄청나게 팔게 생겼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가격 경쟁이 싸잖아요.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격 경쟁력은 좋다. 그래서 이걸로 아마 반영이 언제 되느냐? 제가 얘기 드립니다. 5월 달이면 다 반영됩니다. 굳이 빠르게 기대할 필요 없다. 5월 달에 되면 반등 나온다. 이거 보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지수 때문에 못 가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삼성전자는 5월 달이면 바닥 잡을 거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근데 당분간 좀 안 좋다. 디램 쪽은 안 좋기 때문에 디램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 결정적으로 디램 반도체 안 좋은 거 딱 하나. 향후 전망이 안 좋아요. 향후 수요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가 언제 틀어지는지만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수익률이 기가 막혔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을 텐데 관련주의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일단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랑 또 같은데, 왜냐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작년 11월 중순에 $350 부근하다가 지금 현재 $212대까지 내려왔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140대 이제 계속 이 자리 값을 부분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좀 슈팅을 주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봤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98대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다른 거 봤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실적 발표나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도 본부장님 주셨지만 다시금 지금 좀 저점대로 내려왔어요. 거의 전저점대까지 이제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그렇게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주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매도세 눌림에 대한 흐름 자체를 아직 조금 더 가져갈 텐데, 저 역시도 이제 5월 달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중국 지금 상하이 봉쇄라나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악재가 거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시장의 반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지금 그래도 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고 하면 5G 관련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브로드컴과 일단 퀄컴, 아까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죠. 이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일단 소프트웨어랑 이제 보안과 좀 밀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인텔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수익률이 기가 막혔는데요. 저희가 항상 방송 중에 칼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이 브로드컴, 퀄컴, 인텔이 있었는데요. 더 정확한 내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에서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요. 이제 최근 해외 선물, 해외 ETF, ETN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제가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자리 한 번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회사들 주가 다 폭락했어요. 삼성전자가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다 지금. 그냥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이제 얘기 드릴 종목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ETF, ETN 요즘에 관심 가져야 될 거. 요거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이렉션 데일리 20년 국고채 이게 베어 하락시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P가 하락했을 때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럼 R 금리는 올라야 되겠죠. 금리가 올랐을 때 P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3배씩 그것도 3배씩 수익 나는 종목입니다. 바로 TMV입니다. 티커 TMV인데 여러분 금리 오르잖아요. 금리 오른 만큼 이건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서 여러분 주식 지금 수익률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하나 하면 돼요. 그냥 이거 하나 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금리 올라서 기술주 떨어지는 거 이걸로 다 만회하고 나면 보세요. 이거 하루 만에 6% 올랐어요. 간밤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ETF, ETN도 좀 관심 갖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사실 이거 다 저한테 알려준 종목들이거든요. 칼리 전문가님한테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증시 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가 계속 오를 때 참고할 수 있는 ETF, ETN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체결. 자, 일단 15포인트 손절 나면 자, 보고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짜리 값, 매수 체결 자리 값 한 자리 본다라고 했었고요. 자, 주요 지지 라인대를 확인할 수 있고, 자, 200불까지 단기 급등. 자, 일단은 140에서 일단은 좀 본절 생각하겠습니다. 본절 대응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손절도 자, 15포인트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불 돌파했습니다. 자, 차트 못 따라갔는데 자, 400불 1차 청산 지금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500불 돌파했습니다. 자, 670, 700불 돌파. 자, 차트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800불. 자, 그만큼 지금 반등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겠죠? 자,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불 정리 볼게요. 네,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면, 자, 체결. 자, 14,000 매수 체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일단은 80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잘 끌고 간다라고 하면. 자, 이번 캔들 일단은 첫 체결이니까 변동성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고 돌파했죠. 자,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2초, 1초. 자, 캔들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눌러주는데요. 한 번 더 고점 슈팅 나오면 25자리가 확보. 자, 27까지 좋습니다. 자, 돌파했죠. 자, 25자리가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500불 확보. 자, 500불 청산되면 가져가겠습니다. 자, 500불 확보. 자, 고점 돌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심하죠. 체결되네요. 네, 5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1,400 매수 체결. 일단 21,430짜리 값에서 본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청산 21,460 볼게요. 460짜리 값 1차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차라리 올총 같이 가져갈게요. 21,460 올총 대기. 올총 가져가고요. 자, 400 지금 이 자리값 제 기준으로는 자, 본절 대행 자리값으로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54까지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21,430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 395짜리 값 가져갈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21,395 어때요? 확실히 30에서 40직 이상 넘어가는 관점이 단기간에 크게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본절 달고 1차 청산 자리 값도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거고요. 자, 또다시 고점 돌파해줬습니다. 근데 항생치고는 너무 지금 움직임이 미약하죠? 드디어 이제 추세 나오는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힘 자체가 450까지. 자, 본절은 달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본절 대응. 자, 이제 손절 없이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1차 청산 자리 값 지금 470짜리 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67. 자, 고점을 한 번도 안 쉬고 다 깨줘줬어요. 그렇죠? 나쁘진 않죠? 지금 봤을 때. 자, 470. 네, 40틱. 자, 가져가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475. 일단은 여기서 일단 저항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문 관점으로 일단은 단기 급등이 크게 나왔으니까. 자, 2분 45초 자리 값에서 일단은 이번 분봉까지 보고 정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0) (84) 전구 뚫리면 470 홀딩 지금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전구 뚫었습니다. 주문 네, 접수 470 완료. 확보. 자, 21,470 40씩 확보 보면서 끌고 갈게요. 좋습니다. 자, 500까지. 자, 520 올청 가져갈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21,520 올청 대기. 자, 470 확보고요. 지금 일단은 500짜리 끝까지 가져왔죠. 520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까지. 자, 네틱차. 좋습니다. 네. 몇 틱인가요? 네, 90틱이죠?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14,210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47초 남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고요. 자, 일단은 단기 변동성이 심하니까 15컷을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봐주셔도 되는데 손절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리스크는 있어도 일단은 종가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아, 고점 밀고만 마감만 안 보여주면 딱 베스트일 텐데. 그쵸? 230 이상 뚫고. 아, 한 번에 치네요. 자, 지금 일단은 지금 딱 바뀌고 나서 한 번에 쳤어요. 그쵸? 여기까지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게임 217. 변동성으로 보더라도 185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으로 보더라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추세를 좀 더 강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매수인 척하면서 페이크 주고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190, 자, 185 1차 청산.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청산 자리값이니까 한 번 더 타이밍 보시죠, 이쌤님. 낙폭 좋고요. 자, 밀었죠? 자, 1차 청산 보시면 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이제는 되셨죠? 자, 본절 대응. 좋습니다. 자, 500불 정도 청산 보셨을 거예요. 180 언더에서 일단은 지금 1분 마감 못하면 깨면서 마감 못하면 시간가 청산도 같이 볼게요. 최소 지금 일단은 150짜리까지는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나쁘진 않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저점 더 밀어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160. 자, 900불 돌파. 자, 155 올청대기 볼게요. 자, 155짜리 주문 접수 올청대기. 완료. 자, 14,155 올청대기 가져가겠습니다. 자, 900불. 다시금 1000불 자리값 나와주고 있고요. 자, 세틱차. 좋습니다. 네, 1000불로 가져갈게요. 네,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일인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지난주에 95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95달러 지지하고 95달러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상방이다. 아래로 떨어지면 하방 대응하자. 근데 95달러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적중했다. 100달러까지 다시 초반 하락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지금 곧 드라이빙 시즌이 한 2달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우가 안 잡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증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단기 급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에탄올 함량을 늘려서까지도 지금 이 유가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드라이빙 시즌이랑 이런 부분들 겹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잡아줘야 된다. 저는 88달러대까지 추세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뭐 제가 1893달러에서 1950달러 박스권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박스권이 확대될 것이다 그랬는데 확대는 됐는데요.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려가지고 절반은 적중했다. 그러니까 박스권인데 여기 살짝 올라와서 박스권 여기 상단을 여기다 잡았는데 상단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요 절반 적중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1940달러까지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달러가 좀 강해질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좀 반사로 좀 밀리는 가능성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금 나와준 자리값에서 조금 더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볼 텐데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보여줬었던 가장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제 장대 음봉이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일단 중심 부근대까지 이제 자리를 확인하는 리테스트 구간으로 일단 2000 초반에서 2020대까지 그래서 저는 일단 맥시멈 2020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추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스닥에 대한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칼리 전문가님.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일단 반등을 할 것이고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CPI랑 PPI 지금 움직임과 이번 한 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조금 낙폭을 가져가는 좀 횡보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가장 조금 이상적으로 패턴 분석으로 봐도 지금 역캐숄에 지금 자리값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넥라인 자리값을 한번 확인하는 15,200대까지는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올 악재는 지금 다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추가 반등 봤을 때 15,200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은 나스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역헤드 숄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역헤드 숄더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반등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주 반등한다고 추가로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실패했어요. 틀렸어요. 지난주 틀렸는데 다시 14,500까지 좀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은 살짝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서 상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상승 슈팅이 계속적으로 안 나와주고 있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좀 눌림 자리값도 이제 한 번 더 보여줬었고요. 충격을 좀 가져갔었던 모습인데 자, 어쨌든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4.95 아니면 이제 5달러대까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눌림 자리랑 현재 자리값을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으로 봤을 때 4.92달러대까지는 지금부터 상승 여력 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0.2포인트 정도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한밤 주잘백 시장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고 핫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블라인드 종목, 히든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리오프닝, 미국 반도체, 금리 관련된 종목 언급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셔서 들어오시면요.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